법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법사님 오늘은 복장이 예. 항상 사복을 입으시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한복을 거치셨는데 아, 이게 한복이 아니고요. 네. 이제 대신 할머니 이제 몽돌이라고 그래요. 대신 계자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점사를 볼 때는 이제 한복을 A를 갖춰야 되니까 신령님들한테 한복을 입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대신 계자를 할머니 계자를 입고 해요. 이제 이 의대가 이제 구슬 나갈 때나 구슬 나가서도 입고 행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또 저는 항상 점을 볼 때 점사를 볼 때 항상 대신 계자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복 입었던 거는 슬갱이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찍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입견 없이 보여드리려고 저기 한 거고 평상복 입은 거고 오늘은 또 우리 슬갱이의 작가님 좀 궁금한 게 좀 있다고 해서 네. 제가 A를 지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네, 신령님들한테 참고로 네. 저희 사주 생년월일은 법사님께 미리 알려드렸어요. 예 알고 네. 있습니다. 네. 풀이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는 좀 개인정보니까 네. 영상에 나가는 거 이거 빼고 네. 생년월일만 좀 믿게요. 네. 앞에는 뭐 어차피 사주는 알고 아는 거고 12월 2일생이죠. 네. 12일 2일생에다가 성씨는 이씨. 네. 네. 사시는 데는 경기도 끝이고 제가 보니까 사주 팔자를 보니까 그래요. 그냥 다 천진원 신령님들 다 씻어서 둘러보실 적에 그냥 너희 집안에 12부리가 틀림이 없다 그래요. 12부리가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는 성수부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수부리는 예전에 이때에서 저처럼 모시고 계셨던 할머니가 계셔요. 그리고 보면 이 집안에 우리 작가님 봤을 때 보면 사주가 부모 형제가 있어 본들 뭔 덕한이 있겠나 그래. 부모 형제 덕도 없죠. 인간 사회에 살다 보니 너무 인간들한테 많이 치이고 배신도 많이 당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작가님이 나이만큼의 살았다고 해도 그건 한 10여 년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12년 네, 세월을 눈물로 세웠다는 게 어떤 건지. 마음의 상처가 많았다. 그러니까 남몰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살았다. 그래요. 이제는 마음을 좀 비우고 털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 형제 간에 덕한이 없어. 이거 덕한이 없다라는 얘기는 너는 너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응?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원래 형제들이 피를 나눈 형제면 똘똘 뭉치고 왕래도 자주 하고 또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얘기도 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죠? 근데 보니까 결혼을 너무 일찍 하셨어. 지금 아이가 둘이에요. 네. 큰 애가 딸, 내 딸이요. 작은 애가 아들. 어떻게 하셨어요? 철부지 완전 부자배. 그쵸. 예. 근데 보니까는 우리 작가님 사주도 보통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땡사주예요. 땡사주라는 게 뭐예요? 땡사주라는 거는 12에 2잖아. 네. 2땡이잖아요. 이런 땡사주들이 사실 굴곡이 많아요.
12에 2가 땡사주래요. 이게 뭐 이해를 못했어요. 12에 응. 12월 2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1 빼면 앞에 일자 빼내면 이 뒤에가 2. 2잖아요. 네. 2잖아. 그게 땡이잖아. 이 땡이잖아. 아. 아, 포커 같은 걸 안 해봐서 모르죠? 네. 이 땡이에요. 이걸 보고 이 땡이라고 땡사주라고 그러는 이 땡이에요. 땡사주라고 그래요. 이런 사주를. 네. 근데 그나마 앞에 12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빠지는 거고, 안 그랬으면 본인은 말 그대로 안 그랬으면은 비군이가 된다든가 12가 됐다면 비군이가 돼야 된다든가 저처럼 부채방울을 잡아야 돼요. 비군이라는 게. 스님, 아. 여승, 아. 여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승. 아까 비군이가 아니면 부채방울 잡는 무당이 되든가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12월 초 이틀생이니까 그나마 가물이 약해요. 야, 이 길은 안 가도 돼요. 근데 하지만 지금 보면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하고 가을이 제일 힘들 거예요. 본인은. 왜냐, 신의 가물이 세기 때문에 요즘에 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한테 다 내려와요. 예. 요즘에 명산들을 다 뚫어서 도로를 내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짓든가 뭐 개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내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신은 꽃잎으로 타고 잎으로 타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에 맺히는 이슬도 신이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인간들한테 다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보면 봄에, 가을에 꿈자리 성공도 안 좋고, 네. 안 좋고, 가위에도 많이 눌리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상하게 형체가 막 눈에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요게 다 이게 신의 기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운이고 요거에 시달리면 안 돼요. 본인이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져버리면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거리에 우리 다니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이상하게 막 혼자 중얼중얼 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비속어로 말하면 맛이 간 사람들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운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구질라면은 미친 짓을 하고 그러면 미친 사람 보면 또 날구지 한다 비 올란갑다 그러잖아. 네. 네,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도 우리 작가님이 보니까는 꿈자리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네, 뒤숭숭에 한 번 깨면은 네. 예, 잠을 한 30분 정도 못 자다가 다시 들면은 꿈을 다시 이어서 보고 네. 또 다시 깨고. 이럴 때는 좀 꿈자리가 안 좋을 때는요 방법을 좀 그 뭐냐면은 베개 위에다가 칼을 좀 얼려놓고 잔다든가 그런 것도 괜찮아요. 남편이 아니면- 피물. 아니면은 좀 냄새가 나더라도 북어 있잖아요. 북어를 좀 하나 사서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끔 해가지고 놓고 자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에요. 남편이 네. 둘 다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보니까는 지금 그러면 나이가
저기네요. 근데 보니까는 내년부터 운이 들어와요, 본인이. 근데 문서가 보이네요. 정말요? 문서가 보이는데 이게 집으로 잡힐 것 같은데.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공공 네. 쪽으로 살고 있는데 네. 내년에 분양권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잡힐 거예요. 정말요? 내년부터 잡으면 그건 무조건 잡아요. 보니까는 청약도 몇 번 실패했고 보니까 됐어도 포기했고 그랬네. 그래서 내년에는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부부관계도 보니까 부부 사이도 별반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근데 궁합적으로는 좀 안 좋아요. 궁합적으로 안 좋아요? 좀 안 좋은데 네. 그래도 본인이 내년에 문서 잡고 41살까지 잘 넘기면 괜찮아요. 근데 남편분이 네. 조금 엉뚱한 데가 좀 있어요. 지금은 사업할 때도 아닌데 사업도 하고. 남편이 혹시 사업해요?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저랑 띠 한 번 감거든요. 어우, 그러면은 하고 생일이 82년 5월 9일이요. 운은 들어와 있는데 운은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동업이네. 동업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요. 동업인데 내 밥그릇이나 네 밥그릇이나 날마다 티각티각하네. 오래 둘이 오래 못 가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거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게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내 밥그릇이네 네 밥그릇이네. 그러고 좀 오래 못 가겠는데 두 분이. 근데 남편분은 사실 동업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래도 좀 남편분이 보면 남한테 양보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 거는 잘 챙기거든. 맞아요. 엄청 잘 맞으시는데. 내 거는 잘 챙기거든. 근데 그래도 동업에 이 운으로 동업은 상생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내 운이 아깝다. 동업자한테 쓰기는 동업자가 까먹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남편 운을 동업자가 까먹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까먹고 있어요. 조만간 독립하겠네. 진짜요? 그냥 독립한다면 독립해요. 해라고 그래요. 독립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나요. 그러면 또 독립하는 순간 또 이제 티격태격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네,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이제 동업을 한다 할 때도 좀 반대했거든요. 동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가 혼자 있어야지. 근데 혼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힘들고 하니까 네 동업을 하게 됐는데 네 동업을 뭐 쉬지도 못하는 건 똑같고 혼자 하는 거랑 똑같고 해서 이제 남편이 요즘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아. 생각 많아. 이미 지금 100%에서 한 45%는 마음 떴어. 45% 이상은. 너는 언젠가는 기회 되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제가 가끔씩 이야기할 때도 약간 그런 건데, 법사님 귀신인데요? 엄청 잘 맞추시는데,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찢어진다고 하면은,
대략 언제쯤 내가 보니까 네. 섣달에도 기회는 한 번 있어요. 섣달이는 동지섣달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는 동지달, 음. 섣달, 섣달은 12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달에 생긴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때 이제 잘하면 한번 대판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때 헤어지지 않으면 내년으로 들어서서 보면 내년에 2월달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내년 2월 달에.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했을 때 이제 반반이거든요. 네. 예, 듣냐 안 듣냐는 반반인데 이제 만약에 좀 더 일찍 찢어지게 되면은 헤어지게 되면 네, 동자하고 네. 헤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남편이. 왜냐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맞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제일 큰 게 지금 경제적인 것만 아니었으면 혼자 했을 거야. 아, 근데 네. 경제적인 게 다 안 되니까는 동업을 한 거거든, 사실. 근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고려를 할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좀 무리해서라도 가지고 오는 게 나아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가 이제 좀 와서 도와주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도와주는 게 한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그 부분에서는 네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가 그 부분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막상 도와주면 되죠. 돼요? 제가 그 운이 들어오는 그거니까. 그렇죠. 내년에 운 들어오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같이 하는 게. 같이 하는 게 힘들고 그럼. 아무것도 못해도 네. 남 밑에서 뭐 하려고 저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말고 네. 지금 그거 하면서 이거 유튜브 있죠. 네. 유튜브 쪽으로 나가요. 괜찮아요. 그 남편도 그러면 지금 운세가 열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둘이 하게 되면은 더 시너지가 나는 거죠. 솔깃하는데요. 오늘 당장 가서 설득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시너지 역할이 가면은 네. 그 부분부터 설명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혼자의 운보단 양쪽의 운이 열려 있다 하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시너지 효과가. 원래 내 운이 열렸을 때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에 대한 이득이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운세가 좋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저기다가 투자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편하고 같이 그거 장사하는 게 낫죠. 영업하는 게. 컴퓨터 같은 거 정리하고 뭐 핸드폰 설명해주고 하는 거 뭐 어렵나?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잠시 해봤었는데 네. 그거는 안 맞더라고 적성에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피했어요. 좋아하지. 피했어요.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네, 피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골똘히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여기 같이 동업을 하시는 분도 솔직히 동업이라는 두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일하셨던 분하고도 이제 동업을 했었어가지고 남편이 그때도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빚을 오히려 저희가 다 갚고 나왔거든요. 근데 힘들었는데
이제 또 다시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어. 남편이 설득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기 수월하다고. 근데 이제 벌써 한 2달, 3달이 접어드는데, 근데 남편이 요즘에는 좀 짜증을 많이 내기도 해요. 힘들기도 하고, 뭐, 티격태격 같이 하는 동업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이해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점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메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며칠 전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는 무조건 말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생각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은 성격이 온순하면서 조용하면서 사람을 집요하게 잡들이하는 그런 성향이고. 저희 남편 아시나요? 혹시? 어? 저희 남편 아니 아시나요? 몰라요. 너무 성격을 잘 맞추시는데? 그런 성격이고. 네. 동업자는 말이 앞서고.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상 일보단도 말이 앞서야 돼. 동업자는. 그래서 두 분이 안 맞아, 사실 성격상 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격이면은 둘이 나중에 갈 때까지 가는 것보다 그냥 일찍이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냐 싶어요. 네. 내가 너무 답답한다고.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는 법사님께 하지 않았어요. 진짜 지금까지 법사님 다 맞추신 거예요. 남편에 대한 거는 오늘 집에 가서 얘기 좀 해봐요. 진지하게 얘기 이야기해볼 좀 것 해봐요. 같아요. 일단은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남편이 돈을 솔직히 말해서 못 버는 건 아니야.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못 보는 건 아닌데. 세는 게 많아서 그렇지. 네. 세는 게 많아서. 세는 것도 많지만은 근데 동업하다 보면은 그럼. 뭐 반 50%는 다 그렇죠. 이제 나눠서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면 500, 500씩 가져가는데 너랑 나랑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돈이 우리 거 아니냐. 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야 너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나와서 오기가 좀 생기긴 했는데 이제 좀 무시하는 게 없진 않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무시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 오빠가 알아서 해 라고 했는데 오늘 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빨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남편이 집에 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좀 생각이 칼 같은 위인이기도 하니까 찢어지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이 상황에서 또 찢어지면은 또 남편이 힘들어하는 건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당장 헤어져 이런 소리를 못 하겠고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 정도면은 거의 지금 포기 상태야. 45%는. 그러니까는 반반이면 반반까지 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45%가 지금 그냥 끝내고 싶거든. 사실은 45%는 생각이. 그러니까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이 확률이 뒤바뀌어봐. 헤어진다는 같이 한다는 게 45%고 헤어지고 싶다라는 게 55%면 둘이 못하는 거죠. 저 보선님 동업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제가 어디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거기 지하상가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매장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 지하상가는 이제 시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청에 밀어넣었더니 이제 2사람이 놓는데 같이 동업하시는 분이 되셔가지고 지금 매장이 2개가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그 매장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헤어지게 헤어지게 되면? 되면은 줘버려요 그냥 반쪽은 다시 반쪽 주고 반쪽 각각 들고 나오면 되잖아. 근데 그 두 개가 구분 건데. 두 개가 네, 그 두 개가 구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 이름으로 했을 때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안 됐는데 그분이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한번 다시 넣어봐요. 내년에 그건 될 거예요. 내년에 그리고 이분하고 네. 안 좋은 관계로 헤어지는 거 아니고 네. 좋은 관계로 헤어지면 하나씩 나눠도 될 것 같은데요. 해줄 것 같아요. 해주시겠죠? 네. 서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음. 우리 저기 하자 하면 얘기하면 돼요. 네, 남편도 좋게 그냥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사람이 적은 질 필요 없잖아.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도매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매장 그렇게 뭐 거래처도 반반씩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또 이 거래처는 좋고 또 이 거래처는 안 팔고 이러면은 또 이제 이걸로 또 싸우게 될까봐.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뭐 오늘 진지하게 가서 이야기를 한번 네. 해봐야겠네요. 네. 내년에 네, 아까 그 문서 잡는다고 하셨던 게 이거일 수도 있겠네. 네, 내년에 될 거예요. 문서가 뭐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년에 도전해 보시라는 거. 네. 기대되는데요. 남편이랑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때려 말하기로. 진짜 때로 눕히고 싶을 정도로. 남편 시댁이 이북이죠? 이북이라는 게 저 시댁 조상이 이북분 아니에요? 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보니까 시아버지 쪽이 네. 이북 같은데요. 네, 맞으세요. 이북분 맞으세요. 그죠? 네. 보니까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야. 시부모들. 맞아요. 진짜 네.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고 아직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 그건 인정해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 또 더군다나 도배 일을 하시고 계세요. 도배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것들 많이 힘들어하세요. 요즘에 그죠? 많이 횟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시댁이 천주교예요? 네, 맞아요. 십자가가 크게 보이네요.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거는 교회든 천주교든 어디든 좀 다니는 게 좋거든. 그래야지 그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의 이양 아니에요? 종교라고. 그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천주교를 그리고 믿어야 될까요? 천주교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도 돼요. 왜냐면 저는 제가 무속인이지만 종교 갖고는 절대적으로 편판 안 해요. 뭐 솔직히 말해서 편판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은 마음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시더라도 목사님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요. 네. 저거 천주교 가도 성모 마리아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사입이. 이게. 목사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신부님도 신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무당도 역시 신은 아니에요. 제자일 뿐이에요. 제자고 민간인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천주교 다니고 싶으면 다녀요. 괜찮아요.
막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최근에 시댁 간에 좀 불화가 많은데 보니까 맞아요. 많은데 조금만 자중하면 괜찮아요. 조금만 자중하셔. 마음을 좀 달래.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남편이 중간에서 껴가지고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돼, 못해. 남편은. 그러니까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 본인이 풀어야 돼. 본인이 혼자서 알아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수록 조금 자중하셔. 저 시댁 부모님들도 뭐 보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좋으신 분들인데 이제 가끔씩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사무치는 말씀을 네. 하셔서 그게 본인들 마음에는 조금 빚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가던 곳인데도 그러니까 좀 거리가 이제 좀 생기기도 하고 좀 멀리 하게 된다 해야 되나요? 그럴 때일수록 전화도 자주 하고 나는 저는 항상 그래요. 오시는 분들한테 집안의 어르신들한테 잘하라고. 왜냐 네. 문자로 할 거 전화로 하고 네. 전화로 할 거 좀 한번 더 찾아뵙고 하라고 그래요. 잘해야 하는데. 잘해요. 잘해야 돼. 그래야지 조상님들한테 은덕도 많이 받지. 조상님들 은덕도. 그러면 조상님한테 은덕 없어. 네, 노력은 해볼게요. 그래도 저 보니까는 말년에는 편안하게 살 거예요. 보니까 좀 초년 중년은 고생해도 돼. 사실. 근데 말년만 편하게 살면 돼. 말년에 힘들게 살면 끝이야. 그러긴 한데 초년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건 욕심이야. 욕심 가져도 되죠. 욕심이야, 그거는. 욕심 가져야 더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욕심을 너무 가지면 부처님이든 신령님이든 뭐 하나님이든 네. 욕심이 그릇하다가 안 줘. 절대로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비우면서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비워보도록 노력을. 돈 열심히 쫓아간다고 그래서 돈이 서 있나? 그거는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따라오나? 네. 인간하고 돈은 절대적으로 시기가 있어요. 붙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 너무 성급하고 저기 하면 내 몸만 더 불편하게 한다 그거야. 뭔지 알 것 같아요. 복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속 시원하게 풀어주셔가지고 그러면 됐어. 전 진짜 궁금했던 게 남편이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제 생각은 남편 나이에 다른 데로 취업을 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 거를 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동업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동업을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득을 당해서 결국에는 했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법사님께서 잘 풀어주셨고,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무서웠던 게 이제 저녁에 잠을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운동을 1시간씩 하고 자거든요. 그나마 잘 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 꿈을 갑자기 꾸기 시작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한 4-5번 깨고 시작하고 반복을 했고 언제 한 번은 좀 이상한 소리도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제가 저번에 이제 신의 사주 이런 거를 여쭤봤을 때 그런 거에 제가 이제 속하는 거 부분을 이제 좀 속해요. 속하긴 한데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좀 속하긴 한데 이게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꿈도 안 좋아요. 꿈자리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의 생각과 꿈은 연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꿈은 꺼져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꿈을 꾸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죽고 싶다 그러면 죽는 꿈도 꾸고, 그러나 누구하고 막 싸워야 되는데 하면 싸우는 꿈도 많이 꾸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보면 본인 마음이 지금 편치가 않은 거야. 여기저기 가도 동서남북을 가더라도 편치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 놓고 쉴 공간도 없지, 불편하지. 근데다가 이제 또 그러니까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이 많고, 또 신랑 들어올 때 시간 되면 신랑을 기분 좋게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어떤 거 갖고 꼴통을 부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 모든 잡념이 많아서 꿈이 많이 안 좋아요. 안 좋, 물론 저기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마음을 비워. 그래야 마음이 쉽게 안 버려지니까 그게 좀 슬기롭게 살아야 돼. 슬기롭게. 슬기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돈 많이 벌 거예요. 지금은 아니어도 내년에 문서 잡아놔요. 일단 집 문서는 잡아놔야 돼. 네. 그 다음에 40 넘어가면서는 괜찮아. 문서 내년에 문서도 잡고 하면 이제 40 넘어가면 좀 자리 잡히기 시작해서 좀 말년에, 그러니까 50대에는 편안하게 살아요. 재물이 없는 건 아니야. 재물이 있으니까 말년 재물이 있지. 네. 초중년은 없어. 그러니까는 저기 남편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좀 그리고 남편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생각도 좀 많이 다를 거고, 인간이 변화되는 모습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행동 자체도 틀려.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틀리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의 변화하고 계절의 변화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하고 같이 일체가 돼서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조금 저기 낮추고 살아야 되거든. 그게 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낮추고 살아야 되니까 좀 신랑이 좀 그러더라도 좀 내가 부족한 탓이다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고, 덤비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해요. 최대한 저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밥만 잘해줘도 욕 안 먹어. 밥 잘해주는데. 밥만 잘해줘도 욕 안 먹어. 밥을 진수천찬을 차려줘야 되는 건가요? 날마다 12척 반상으로 차려줘야지. 어찌됐건 너무 감사해요, 법사님. 네. 궁금증 다 풀렸어요? 나중에 또 생기면 또 여쭤봐도 되죠? 네, 얘기해도 돼요, 나중에. 자주 볼 텐데, 자주 보는데, 그쵸? 네. 감사해요, 법사님. 오늘 네. 하루도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다른 궁금한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예.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가 삶이 잘 안 풀린다, 왜 꼬이는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든가 아니면 연락 주세요. 저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나는 대로 연락드려서 해드릴게요. 답변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자주 못 올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항상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올해 또 이민년도 거의 다 저물어 가네요. 한 해
다산하나했던 한 해 그냥 마무리들 잘 하시고 또 새로운 신년에는 토끼처럼 꽝충꽝충 뛰세요. 뛰어넘어서 잘 살기를 제가 기원할게요. 많이 기원해 드릴게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다음에 네, 찾아뵐게요. 감사했습니다. 네. 예.